올해 유독 개띠분들이 이 강한 게 한 개씩 있네요. 내가 조금 다가가라.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 내 운의 좌지우지를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한강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박진년 하반기 개띠 운세입니다. 네. 개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전에 네. 우리 개띠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개띠분들이 되게 솔직 담백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 있는 그대로 되게 솔직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개띠일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되게 잘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 거를 못 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것도 좀 챙기고 좀 내 이익도 좀 챙기고 너무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나의 삶과 이익이 없으면 또 그럼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게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되면 다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엎질러지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앞으로만 아니면 돼요. 그게 중요하죠. 하반기에는 우리 개띠분들이 또 네. 어떤 운기를 가지고 좀 보내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31살 되시는 우리 개띠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네, 갑술생 되시는 우리 31살 개띠분들 조금 소심하신 분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좀 얌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짝사랑 이런 외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져요.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말을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좀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되든 안 되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걸로 보여져요. 우리 갑술생 분들 31살 되시는 분들이 유독 이 남녀 관계에 되게 비중이 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가서지 못하는 사랑 뭐 이런 게 많이 보여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 갑술생 우리 개띠분들이 약간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얌전하고 내성적이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조금 다가가라. 내가 먼저 두드리면 돼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겠네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들 올해 만나는 사람, 올해 내년에 만나는 사람이 결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내가 다가서자.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남녀 관계가 굉장히 그런 기운이 강해. 정말 흔히 뭐 또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가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31살 되시는 분 남녀가 없었던 분들 애인이죠. 때로는 이제 배우자가 없었던 분들도 올해는 되게 많이 이렇게 스쳐갔었을 거예요. 내 인연을 이제 찾으려고 많이 이런 왕래가 있었을 거다. 예를 들어 평소에 미팅도 없었는데 미팅을 많이 하게 되거나 소개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 내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남녀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활발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보면은 이제 결혼 운기, 네, 연애 운기가 조금 활발해질 때다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 좋습니다. 직장 운도 괜찮아요, 이분들. 직장에서도 내가 이제 안정세를 이어간다 그러죠. 안정. 그래서 내가 뭔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인정을 받을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점점 안정세로 간다고 보면 돼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네요. 직장에서도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이제 그쵸. 새로운 인연도 찾아오고 네, 맞아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40세 되시는 우리 개띠분들은 새 말씀해 주세요. 우리 43 되시는 임술생 분들, 이분들 올 초보래, 올 상반기죠. 상반기 쪽에 좀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 금전으로 좀 떼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올해 그래도 조상에서 도왔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크게 나갈 돈을 조금 막은 것 같아요. 작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액땜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져요. 우리 43살 되신 분들 그리고 임승생 43살 분들 올해 이동수, 이직수 굉장히 활발해요. 이분들이 올해 요게 굉장히 강해요. 올해 유독 개띠분들이 이 강한 게 한 개씩 있네요. 31살 되신 분은 연애, 결혼 운이 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43살 되시는 분들은 이직, 이동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올해 이동해도 좋다.
올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내가 좋은 자리, 그런 직장의 어떤 스카우트제이든 어떤 이동수든 이런 게 나한테 좀 올 거예요. 이럴 때는 옮겨도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회사에서. 하지만 이분들이 개띠분들이 올해가 조금 힘들었었을 거예요, 상반기 쪽에. 하지만 이분들은 내년 되면서 좀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임술생분들 43살 이동수 해서 조금씩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안정세를 찾고 이제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올해 이동 이직수 좀 많네요. 이사 이동 이직수 굉장히 많아요. 자리 이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집 이사해도 무방해요. 올해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게 조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직을 할 경우에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신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신점으로. 근데 이렇게 딱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직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또 이직하네?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수가 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어. 그러면은 이직 안 하는 걸 추천해요, 저는. 해도 본인이 또 옮기게 되는데 괜찮으면은 하시고 아니면 기다렸다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거의 대화하다 보면은 나와요. 거의 보면. 그래서 이직 이거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누구나 조금씩 예감 직감이 다 있어요. 이게 크냐 작냐 우리가 그거를 또 어떻게 말하면 신기예요. 뭐 신기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많죠. 올해 좀 이직 이동수가 많다. 우리 43살 집 이동 그다음에 회사 이직 이동 되게 많다. 되게 내 자리를 바꾸는 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 강하게 들어와 있다. 내년 2월까지 그게 좋네요. 내년 2월까지 그걸 계획했다면 하셔도 무방하지만 내년 2월을 넘었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개개인의 상황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자세한 거는 이제 선생님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5세 되신 우리 개띠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술생분들이시고 65. 요분들은 올해 조금 이제 구설, 입설, 이별 이런 거를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올해는 조금 계속 이렇게 내재돼 있다고 보시면 돼. 하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구설, 입설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나를 조금 돋보이게 안 하면 돼요. 내가 조금 앞서지 않고 조금 뒤에 빠져 있으면 돼. 내가 항상 눈에 띄는 행동이나 눈에 띄는 어떤 말이나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은 더 구설이 있을 때 더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으면 돼요. 내가 좀 조용하게 나라는 존재를 알리지 않고 내 할 일만 묵묵히 한다면 굳이고 그렇게 큰 그게 없죠.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대운이라고 그러죠. 운이 조금 내후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운은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요.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분이 나한테는 별로였어. 분명히. 그래서 연락 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때로는 귀인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띠분들은 특히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한테 있는 사람들이 내 운에 좌지우지를 많이 해요. 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을 많이 둬야 돼. 그래 내가 좋아지는 경우. 좀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귀인이 있어야 돼. 그래 잘 풀려. 그러면은 이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내가 뭘 해도 잘 된다. 근데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구설, 입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두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금전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 55세 개띠분들은 이제 하반기 다가오는 기회들을 정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67 되시는 우리 개띠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67 되시는 무술생분들, 우리 개띠분들이 좀 우직하다 그러잖아요. 우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한 길만 가는 사람. 뭐 다른 걸 잘 못 봐. 하나만 봐. 어떻게 보면 외골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시야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그래서 우리 올해 67 되시는 분들은 올해는 조금 많은 여행지 있죠. 많이 내가 안 가본 여행지,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관광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가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자연 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우리가 일반인 기도터도 있고 무속인 기도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터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다녀오는 게 이분들 굉장히 좋네요. 이분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죠. 내가 앓고 있던 지병이나 내가 몸이 안 좋아졌던 부분들 올해는 조금 이제 저기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67살 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건강으로 조금 많이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몇 년. 근데 오히려 이제 건강이 좀 더 좋아지는. 건강이 좋아져 내 운도 좋아져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내 운도 안 좋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좀 몸이 회복되는 단계, 건강이 좀 찾아가는 단계, 좀 병원에 있었거나 아팠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주고 집안에서의 어떤 소식들이 조금 크게 작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얼마 남진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쪽으로 해서 집안에서의 어떤 소식들은 많이 전해온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 좀 바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 개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봤고요. 네. 끝으로 우리 개띠분들에게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개띠분들이 좀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좀 없어요. 우리가 남자는 신사라 그러죠. 신사, 점잖고 좀 고지곧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지곧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또 의외로 또 내조를 잘하는 분들도 개띠 많거든요. 근데 좀 올해는 기운적으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뭐 했어도 내가 이제 남은 하반기부터 내년 이렇게 정말 더 잘해보자. 더 나는 좋아질 거야 라는 내 체면 있죠. 자가 체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개띠분들. 그게 굉장히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유독 그게 강한 분들. 내 체면을 걸어보자. 나는 잘 된다. 우리 개띠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